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무안 주민들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3일 한평과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여 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870여 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오랜 가뭄이 이어진 전남에 모처럼 반가운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다만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토사가 유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수항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수항을 국제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수시의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무안군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5일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이전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명시됐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가 이전을 건의하고 국방부가 적정하다고 통보하면서 추진됐지만 이전 대상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무안 주민들은 오는 7일 전남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과 무안공항을 연계해야 한다고 발언한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항의할 예정입니다. 관급 계약을 따낸 업체에게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안군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경찰은 무안군과 8억 원 규모의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급 공무원 A씨를 입건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하루 사이에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주 만에 4자릿수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 4일 각각 558명과 469명 등 모두 1,0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의 경우 고위험 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는 없었고 전남은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4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월 14일 이후 7주 만입니다. 지난 3일 오후 한평과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꼬박 하루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625헥타르, 축구장 870여 개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한평이 475헥타르, 순천 150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데다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전남에서는 모처럼 내린 많은 비가 더욱 반갑게 느껴질 텐데요. 다만 화마가 휩쓸고 간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2차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산불로 화마가 삼켜버린 순천과 한평의 야산.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꺼진 이 불로 축구장 870여 개를 합친 면적이 모두 탔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4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잔불 정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연일 건조했던 전남에 이틀 사이 제법 비가 내렸습니다. 5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광양 백운산과 완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순천은 71mm, 목포와 고흥은 60여 mm, 여수는 4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6일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는 30에서 80mm, 서부권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비로 산불 우려는 줄었지만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2차 피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산불로 나무가 불에 타 없어지고 땅은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토사 유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산 효과는 나뭇잎이 빗물을 막아주는 역할이고요. 말뚝 효과는 나무 뿌리가 땅속에서 흙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우산 효과 없이 지표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표면 흙의 침식을 유발하게 되고 토사 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와 함께 쓸려 내려온 흙이 배수로나 계곡 바닥에 쌓이면 물이 범람하거나 홍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불이 났던 산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의 경우 배수로 정비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는 배수로를 확인하다 사고가 날 수 있어 사전에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집 주변의 배수로 정비가 중요합니다. 불탄 나무가지 같은 것들을 제거하여 빗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해야 하고요. 내 집 바로 뒤에 위험한 산 사면이 있다면 방수포를 덮어 빗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불이 난 직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사 유출 위험이 높아진 산불 피해 지역. 3년에서 5년이 지난 뒤에는 나무 뿌리가 썩어 산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산림당국의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여수는 바다를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던 만큼 항구가 갖는 의미가 남다른 지역입니다. 여수시가 항구를 중심으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항의 역사와 시민들의 소망이 담긴 타임캡슐이 이순신 광장 한가운데 묻혔습니다. 캡슐 내부가 공개될 100년 뒤 후손들에게 오늘날 여수항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여수시는 개항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갖고 항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담긴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교통 요충지이자 무역항 역할에 충실하던 여수항을 국제해양 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개항 10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21년도부터 TF팀을 구성하고 각종 단기과제, 연계과제, 중장기과제로 나눠가지고 발굴을 하고 또 해수부에 또 반영도 시키는 작업들을 쭉 해왔고요. 박람회장이 자리한 여수 신항에는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립과 크루즈 터미널 확장이 추진됩니다. 국제회의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대규모 관광객 수용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항구와 항구를 잇는 교통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구항과 국동항, 신항과 신북항을 잇는 도로를 건설해 주변 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는 거북선 대교부터 진목마을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여수항 한계로 포함시키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한계 확장을 통해 해안선을 따라 여수 밤바다를 거닐며 즐길 수 있는 항만 친수 공간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여수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모두 8개로 예산 규모는 모두 2,149억 원 정도. 다만 사업비 대부분을 국비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보다 더 단비가 있을까요? 전국에 내린 천금 같은 단비 덕분에 산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바짝 메말랐던 대기를 적셔줄 봄비가 내리면서 산불 위험이 낮아졌고 가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6일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는 30에서 80mm, 수도권과 경남 내륙 20에서 60mm, 강원 동해안과 충청, 경북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산불은 잡혔지만 지난 사흘간 전국에선 53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1986년 이후 가장 짧은 기간 동시다발적으로 가장 많은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데요. 모두 3,091헥타르, 축구장 4,400개 면적의 숲이 사라진 겁니다. 보통 큰 나무 한 그루는 연간 5에서 10kg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4명이 하루 동안 숨을 쉬는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또 공기 1리터당 7천여 개의 먼지 입자를 줄여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애써 가꾼 숲이 사소한 실수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5일) 오전 6시 20분쯤 고흥군 나로도항 부두에 정박 중이던 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3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흥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화를 벌여 30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 있던 어선 2곳에도 불이 옮겨붙어 일부가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수해경은 목격자 진술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목포경찰이 신안 섬마을에서 실종된 80대 치매 어르신을 8시간 만에 발견하고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목포경찰은 지난 4일 신안 자은면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2세 어르신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수색 과정을 거쳐 어르신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어르신은 발견 당시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시가 낚시어선 승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4일 낚시어선 승선자 확인용 단말기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에 등록된 낚시어선 70여 척에 단말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해마다 전국에서 낚시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승선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꾸린 자원순환위원회가 지난 4일 발족했습니다. 여수시 자원순환위원회는 교수와 시민단체 등 환경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자원순환 행정계획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폐기물 순환이용을 활성화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해마다 먹는 물이 부족해 불편을 겪었던 섬마을 신안 매화도에 수돗물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3일 앞해읍 매화도에서 주민들과 함께 통수식을 갖고 오랜 수건 사업인 광역상수도 공급을 자축했습니다. 신안군은 앞서 사업비 240억 원을 들여 앞해읍 가룡리에서 매화도까지 약 15km 길이의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거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업계에 특별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도비와 시비를 긴급 편성해 연료비 증가분의 약 30%에 해당하는 2억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압축 천연가스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70% 가까이 급등했고 2008년 8월 이후 14년 만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지난해 역대 최대 당기 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2022년 결산 결과 지난해 총 수익은 1,525억 원, 총 비용은 1,306억 원으로 집계돼 당기 순이익 21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당기 순이익 146억 원보다 50% 늘어난 금액으로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유휴 선석 활용 등에 따른 항만 사용료 증가와 전사적인 경상경비 감축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영암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올해 영암군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자 1,503명 가운데 1,281명이 확정됐습니다. 공익수당 지급 규모는 61억 6,800여만 원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61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신규 축사나 축산물 가공, 유통 판매시설 등 34곳의 시설자금 194억 원과 14곳의 운영자금 67억 원을 각각 연리 1%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융자 지원은 녹색축산 육성기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